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밤 11시 28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보고요.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죠. 그런 뉴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MTS 시황 분석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2차 전지, 자동차 전장, 수소산업, 엔터주가 강세였습니다.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업의 펀더멘탈, 즉 재무제표나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 두 번째로 재료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차트 분석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신문기사의 중요성, 그리고 신문기사와 상승과 하락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10시경에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수도권 2.5단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 공연을 5,000명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딱 들으면서 하이브, SM, YG 이런 엔터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 수소라고 하면은 두산표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뉴스에 팔아란 말도 있지만 뉴스만 보고 사실 들어가도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실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늦게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다음날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제가 물론 저도 주식 경력이 길진 않고 대신에 다양한 재테크 경험이 있고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익을 많이 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센스 있게 좀 더 캐치를 잘한다. 그 정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추세를 많이 맞춰왔지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도 많고 좋은 방송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간단하게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보다 당연히 저를 넘어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기사 하나를 봐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투자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은 하나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 지표도 항상 같은 것들을 5개 또는 6개를 매일매일 보면서 좀 트렌드를 익히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많은 지표들을 본다면 오히려 판단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한 6개 정도 매일 체크하는 지표들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도 좀 시장이 거기에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론 항상 옳은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556명으로 줄었죠. 600명대에서 4일 만에 5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리두기는 3주를 연장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공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점차 이런 단체 여행, 어저께는 단체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단체 여행을 해외여행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 것들, 백신 여권, 이런 것들 점차 이제 백신 집단 면역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콘택트주, 사실 콘택트주도 많이 과열이 됐지만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는, 특히나 지금 또 6월이죠. 6월이면 2분기가 6월까지거든요. 4월, 5월, 6월. 그러면은 6월 말부터는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7월 중순 정도면 웬만큼 증권사 리포트가 다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들을 미리 매수를 해두면 당연히 7월, 8월에 썸머 랠리를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콘택트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강하죠. 오늘도 강했고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0.70% 상승했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외국인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차트 설정에는 외국인 수급도 따로 체크를 해놨을 정도로, 사실 기관의 수급도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연기금이 특정 종목을 사거나 이런 게 도움은 되지만 결국엔 코스피를 강하게 만드는 건 전 외국인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팔아서 0.34% 상승에 그쳤다. 그리고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은 현 시간에는 어제보다는 좀 약세로 시작을 했고,
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죠. 한 0.3%. 물론 역대 최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크게 반응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로 또 한국 증시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상해종합지수나 심천종합지수는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미국과 중국의 뭐 상무부 통화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앱에 대한 뭐 제한 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죠. 행정명령. 그래서 그런 여파로 어저께 많이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좀 쉬어갔다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권지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렇게 0.32% 상승을 했고, 제가 가권지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TSMC가 못 갔는데 삼성전자도 못 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시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TSMC도 대만 증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간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거나 뭐 2% 정도 오르거나 대만이 많이 오르거나 TSMC가 그렇다면 당연히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업사이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도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그 CPI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안정됐기 때문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다소 하락을 해서 1.45%, 제가 1.6만 안 넘어도 되게 괜찮은 수치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1.5에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빚을 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직은 실적이 차오르지 않은 성장주들에겐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물론 강세까지는 아니지만 성장주가 미국의 나스닥에 어느 정도 보합세에서 이제 1, 2% 상승까지 가고 있고, MTS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마이너스 2.7, 지금도 사실은 낮은 수준인데 3개월 트렌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은 참 좋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FOMC 회의만 잘 넘어가면은, 그러면 정말 썸머 랠리, 보통 7월 달이 가장 강하다고 하죠, 증시 중에. 그런 썸머 랠리를 즐길 수도 있겠다.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대신 작년과 같은 상승장은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좀 못 갔던, 몇 달 동안 조정을 겪었던 대형주가 조금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작년을 잊어라,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의 장을 잊어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더 많이 하고 뭐 3개월 4개월만 조정이 와도 힘들어하는데, 뭐 예전에 사실 주식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뭐 2년 동안 조정이 온 적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선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도 많아서 저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막 몇 년씩 되는 조정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현금 비중도 항상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와서 1764억 원 샀고, 기관도 오랜만에 2667억 원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연기금도 오늘 좀 매수를 했고요. 결국에는 하반기 들어갈수록 제가 예전에 한 3월달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기금 리밸런싱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최소한 뭐 매수를 조금씩 이제 늘려갈 거고, 기관도 뭐 본격적인 매도, 우리가 1월, 2월에 했었던 것처럼 1월, 2월에는 삼성전자 너무 많이 급증을 해서 그 기관 매수가 매도가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은 최근에 외국인이 좀 샀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1,1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팔아서 다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올랐던 바이오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오늘은 어제는 좀 좋았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다소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24시간 전보다 비해서 뭐 그냥 보합세 내지는 좀 하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이 기사가 좀 뜨면서 제 주변에 코인 하는 분들은 좀, 사실 저만 해도 코인 비중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기사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좀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페이코인에 관한 내용인데, 안 그래도 제가 어쨌든 제도권화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어쨌든 금융감독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래소도 4개,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이런 4개를 빼놓고서는 대부분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행법상은 그렇죠. 실명인증 다 한 계좌들만 취급하는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내용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떴는데, 저는 잘 몰라요. 마로, 페이코인은 들어본 적 있고, 옵저버, 뭐 솔브케어, 퀴즈톡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페이코인 때문에 사실은 조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다날 핀테크라고 해서 지금 상장 기업이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밀던 코인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상장 폐지 기사가 나오면서 30% 지금은 어느 정도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30% 이상 가격이 빠졌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두나무 관련주에도 별로 좋지는 않겠죠. 두나무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한 5거래일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돼야지만 사실은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좀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일봉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기대치만큼은 못 미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두나무 관련주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냥 주요 뉴스가 좀 많아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이제 섹터별 사실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많이 상승하는 섹터가 있다면 종목수도 많고 이런데 대대적으로 막 4, 5% 또는 10%씩 상승을 하면 말 그대로 그건 주도주 섹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원전 이후로는 눈에 띄는 주도주 섹터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또는 엔터 관련된 주들이 좀 떴고 철강주도 오랜만에 오늘 좀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드릴 거고 LG화학이나 뭐 상보 이런 탄소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뜨게 됐고 엔터주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컸던 건 아무래도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 순환매로 제가 계속 순환매를 말씀드리고 있죠. SM은 뭐 최근에 워낙 좋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지금 지분 경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 어저께 같은 경우 하이브가 또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하이브가 좋다는 것, 그 다음에 SM이 최근에 좋았다는 것만으로도 최근에 조금 저평가된 이런 엔터주를 샀다면은 사실은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지금 들어가기 당연히 부담이 되고 이제 다시 좀 하락을 뭐 단기 하락을 이렇게 겪게 되면은 그때쯤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의 대형주들도 올랐지만 이렇게 중소형주 뭐 솔로스 첨단 소재라든지 일진 머트리얼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랐다 정도로 흐름 정도 상위권에 있는 흐름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장이 좋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게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발표된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매월 1일에 발표되는 그 수출 동향을 보고 있는데 6월달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또 발표가 되겠죠. 근데 7월 1일 날 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것도 주식 시장에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오늘 보신 기사처럼 반도체, 자동차,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41% 급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석유 관련주들도 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12일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9%나 급증을 했다.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것들 중심으로 당연히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석유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석유는 저는 뭐 사실은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 승용차는 꼭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시점에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중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뭐 이런 데도 증가하고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수소 관련주들이 좋았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올렸었던 단기, 중기, 장기로 보유하면 좋은 주식들 포트폴리오를 제가 공유를 했었죠. 거기에 보면은 수소 파트가 있잖아요. 6개월 이상 보유하면은 큰 수익이 날 만한 것들 중에 수소나 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제가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제가 동아화성, 유니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한 때 8%까지 올라갔었는데 막판 가면서 사실은 재료 소멸로 좀 빠졌고, 유니크 같은 경우는 15%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쇼츠로 올리기도 했었고요. 두산 퓨어셀은 5%까지 상승했다가 막판에 빠졌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재료가 뜨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와 그 주가 상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어제부터 좀 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수소 어벤져스가 떴다라는 내용이고,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의 4개 그룹 회장이 만나서 K수소동맹에 대한 투자,
그리고 9월에 수소기업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소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약 40조 가까이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수소는 사실 현재 전기차보다도 수소차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이후의 얘기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점차 발전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내후년을 보고서도 점차 상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각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뭐 한번 기사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K, 뭐 포스코까지도 수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오랜만에 이런 여파로 인해서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제 세 군데 중에서 특히나 이제 LG화학, 삼성 SDI가 좋았는데 두 군데의 공통점은 일단 LG화학과 삼성 SDI가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면서 큰 하락을 보였던 두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사실은 반등도 있었지만 과대나 폭에 따른 반등. 두 번째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레포트에도 보면은 어쨌든 삼성 SDI가 2분기 흑자 전환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형 정지에 대한 2분기 흑자 전환의 비율이 크고 이익률도 전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된다는 거죠. 지금 6월 중순, 이제 6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슬쩍 시즌이고요. 우리가 3월 달에 겪었었던 슬쩍 시즌. 그래서 제가 그때도 3, 4월 달에 방송할 때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효성 TNC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장은 명확하게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이렇게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이런 장들은 당연히 외국인들의 판단 기준에는 실적이 좋고 수출이 잘 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저 PBR, 저 PER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기사도 어저께는 사실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그 삼성 SDI가 미국 시장 진출하겠다. 하지만 이런 기사도 결국엔 삼성 SDI의 실적이 좋으면서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검토 중 이런 기사가 뜬 거지. 뭐 실적이 좋지 않는데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만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동시옵션 마감일이 무사히 지나갔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이제 뒤늦게서야 그 재료로 발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6월 9일자 기사거든요. 오늘 기사가 아니에요. 근데 6월 9일자 기사인데 불구하고 그날도 안 올랐고 그 어제도 안 올랐어요. 근데 오늘 정도 돼서야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스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취임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물론 뭐 많은 희망 그 시장에 예상된 결과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관련주들이. 대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기사는 그날 발표가 되면 사실은 재료 소멸로 폭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저도 주식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당대표 당선됐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 오전에는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중에는 10%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당대표 당선이 되자마자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재료 소멸이죠. 그래서 3개밖에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패턴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오히려 당일엔 좀 너무 늦다. 당일에 이렇게 당대표 당선되면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전날 파는 거를 더 이렇게 좋은 추세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엔터주가 좋았죠. 엔터주가 좋았고, 물론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SM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네이버 또는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의 한 달 전부터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른 순환매도 있고, 왜냐하면 피어그룹인 나머지 엔터사들이 하나도 못 올랐으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거죠. 바로 공연 재개. 그래서 오늘 4,000명까지는 콘서트장 입장할 수 있다. 이게 오전에 기사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파악하시는, 그런 같은 기사를 봐도 그럼 엔터주를 떠올리는 이런 훈련들이 좀 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 엔터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의 기사들, 이것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좀 더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죠. 사실 SM 주식은 지금 사기엔 절대 안 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차트 보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횡보를 거닐다가 최근에 그 5월 중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물론 그래프 자체는 좋은데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엔터주 특성상
PER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PER이 거의 한 60배가 넘죠, 지금. 넘고.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콘서트가 재개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은 늘겠지만, 사실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건 대부분 콘서트가 많이 재개된다는 걸 가정하에 사실은 나온 목표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은 좀 낮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대부분 엔터주들에 대해서 제시된 것들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모두 성황리에 말 그대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는 것을 다 가정해서 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재 고평가돼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재무 상태도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상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따져볼 건 없는데, 일단 여기 써 있죠. 그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은 콘서트를 완전 재개를 가장한 동사의 22년 연결 매출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한 2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SM 같은 그런 호재가 있으면 순환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지만, 사실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PR이 너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은 메타버스 위에는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 그런 건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물론 BTS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항상 소속사들 아티스트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계약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세븐틴이 올해 이제 재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군대 입대 여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연 투어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엔터 주가는 많이 움직이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벌써 50분이 돼가지고 NTS 시황 분석은 제가 12시 넘어서 바로 하고서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LG전자가 너무 아직도 못 가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매수하기도 괜찮은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왜냐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분기 실적에 못지않게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거기다 또 마그나와의 이제 조인트 벤처 이런 내용도 있고, 앞에 차트를 보면은 제가 뒷부분에 하여튼 그 다음 방송에서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그나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LG전자는 너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보유를 하고 있지만 너무 좋은데, 왜냐면 전장 부품 현대위아도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추천드리고 있죠. 근데 현대위아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는데 LG전자는 너무 못 오르고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근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횡보를 하다 이렇게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자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을 했고 괜찮은 흐름 정도로 보여지고요. 성장주는 상승하고 있고 가치주는 여전히 좀 보합세, 그러면서도 이렇게 오늘 수소같이 포스코에 좀 호재가 있으면은 개별 주식이 좀 상승한 그런 정도 움직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3월 달이 많이 올랐었던 것들 실적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실적 호전주를 이제 발표가 좀씩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는 6월 중순부터 7월까지의 주도주는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검색을 하시면은 오프라인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가 진행 중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6월 11일 방송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